경찰관이라는 놈의 새끼가 성폭행범이에요. 아이고. 전형적인 범죄 형태의 성폭행범이에요. 근데 검거하고 보니까 경찰관이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작심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면식도 없는 피해자한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네. 세상에 대통령 경호하는 경찰관 놈이 그 강남에 늦은 시간에 들어가고 여성을 그런 식으로 강간하고 도망갔던 겁니다. 기가 막히네요. 기가 진짜. 막힌 일이죠 이거. 엄청난 충격. 이때 난리였었어요 이거. 예, 오늘은 미제 사건 몇 주 했거든요. 네. 오늘은 뭐 이건 뭐 중요 사건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쪽팔리고. 하여튼 미제 사건 아니고요. 네. 이게 참 창피한 이 경찰 역사에 여러 가지 창피한 점이 있지요. 뭐 일단 제 1번으로 꼽히는 거는 우범근 사건이고요. 네. 뭐 우범근이가 얼마나 많은 분을 살해했어요. 그렇죠. 예. 그 우범근 사건이 제일 뭐 창피하고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이춘재 사건도 제대로 해결 못했던 것 뭐 그 과정에서 엉뚱한 사람 잡은 거 뭐 이런 수치스러운 사건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장르별로 보면 여수에서는 경찰관이 금고털이했어요. 그 저 ATM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우체국 뒷벽을 해가지고. 그 뚫고 들어가서 저 공범한테 시켜서 아유. 그 가서 뚫고 돈 나눠 가지고 지는 망 보고. 왜 그랬대.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생선 맡겼던 맡겼네요. 그런 사건 뭐 그런 사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 경찰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창피한 일들이 있었어요. 뭐 그래서 이제 경찰 수치 사건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거의 모든 경찰이 그래도 국민의 그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것만큼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거는 아주 호가다. 뜨문뜨문 나타나고 또 이게 또 좀 아우 경찰관이 어떻게 저런 범죄를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 어떤 이슈가 돼서 그런 것이지 빈도로 뭐 따져보면 아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잘못된 점을 누군가가 말하지 아니하면 없었던 걸로 하는 것과 있었던 거를 말하고 더 이상 그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이 차이는 어마무시한 거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뭐 일상생활하면서 아주 사소한 거라서 그냥 놔뒀어요. 그냥 에이 뭐 저까지 그냥 그냥 넘어가지 뭐. 그게 나중에 쌓여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하는 거는 경찰관이라는 놈의 새끼가 성폭행범이에요. 아이고. 물론 이 그 성폭행범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사귀는 관계에서 예. 그 상대가 원치 않는데 이런 성폭행도 있겠지만 예. 그거하고는 이게 좀 장르가 달라요. 비면식. 이거는 여성을 따라가서 아주 적극적으로 범죄 형태를 보이면서 아이고. 여성을 성폭행하고 뭐 이랬던 그런 사건이기 네네. 때문에 네. 전혀 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귀는 사이에 뭐 강제로 해서 성폭행 그런 것도 이거하고는 아니다는 달라요. 거죠. 뭐 그렇게 사귀는 사이에 뭐 그 성폭행 관련된 거는 경찰뿐만 아니라 여러 장르의 있죠. 여러 직업군에 걸쳐서 다 있죠. 예. 이 경우는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범죄 형태의 성폭행범이에요. 근데 검거하고 보니까 경찰관이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작심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면식도 없는 피해자한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좀 가보면요. 네. 2011년 7월 달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 네.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범인이 말이죠. 네. 아마 피해자가 좀 술이 취했던 것 같습니다. 여성이. 네. 예, 술에 좀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하면서 이제 귀가를 하고 있었어요. 집 가는 거예요. 예, 예. 그 여성을 딱 발견하고 그 여성을 타겟팅한 겁니다. 그 여성 뒤를 졸졸 따라가요. 네. 그리고는 그 여성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냥 그대로 그 여성을 밀치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는 여기서 어떤 의심을 하냐면 네. 이 여성이 혼자 산다는 걸 알았던 걸로 보여요. 그렇죠. 만약에 저는 그렇게 들어갔는데 집에 가족들이 있으면 그래서 큰일이잖아요. 이거는 여러 가지 보도라든지 거기에서는 다루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냥 술 취해서 귀가하는 여성을 주거 그냥 침입해서? 현관문 여는 순간 그냥 밀치고 들어가서 성폭행했다는 걸로 그냥 가볍게 넘어갔는데 네. 이건 분석이 필요했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 자식이 그냥 그 여성이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가는 거를 타겟팅해서 우연히 간 거는 아닌 걸로 보인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전에 그 근처를 많이 답습하면서 그 여성이 혼자 살거나. 산다는 거 정도는 알았을 걸로 보여요. 나는. 혹은 그 시간에 다른 가족들이 없다던가. 그렇지. 뭐, 예. 예, 그 정도 사전 조사는 있었던 걸로 보여요. 단지 길에서 술 취해갖고 가는 여성이 비틀거리니까 그냥 그 여성을 타겟팅했다. 충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예, 한 게.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죠. 맞아요. 논리에 안 맞잖아요. 맞아요. 뭔 네. 확 밀치고 들어가는데 안에 남편하고 애들이 있으면 어떡할 건데.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논리에 안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는 좀 계획범죄로 보여진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여성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여성을 확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여성은 순간적으로 밀쳐갖고 안에 가서 나자빠졌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밤에 그럼요. 새벽 시간대인데 예. 반항 못하고 그냥 얼떨결에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하는 대로 성폭행 당해버린 거예요. 아휴, 참 한마디로 그냥 우리말로 그냥 쉽게 벙찐 상태에서 그냥 하는 사이에 그냥 당한 거예요. 옷 벗기고 그냥 저 강간 당한 거예요. 아휴, 참. 이건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근데 문제는 네. 성범죄를 다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이 자식은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네. 증거인멸 목적으로 여성한테 네. 몸을 구석구석 깨끗이 씻깁니다. 증거 남을까? 봐. 강요해요. 거기도 씻어, 저기 씻어, 써서. 다 여기저기. 정말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하여튼 여성 몸을 아주 구석구석 그냥 깨끗이 씻도록 강요를 해요. 옆에서. 그러니까 교수님 이 타이밍에서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확실히 맞는 게 이 사람은 이렇게 주도면밀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다짜고짜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집으로 치고 들어갔다? 말이 그럴 안 리가 돼요. 없죠. 예. 절대 말이 안 돼요. 이게 보도화되지는 않았더라고. 내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예. 근데 분명한 건 이거는 계획범죄예요. 사전에 미리 그 다 체크가 끝난 거예요. 아니 사후 처치도 너무 치밀하잖아요. 얘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제 강간하는 그 성폭행 과정에 여성의 몸에 묻어 있는 자기 뭐, 책, 예. 땀도 있을 수 있고 정액도 있고요. 뭐. 이런 DNA를 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씻은 서서 거죠. 그냥 꼼꼼하게 다 식인 거예요. 아휴. 이거 아주 치밀하고 대담한 범인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놈이 이제 그 도망갈 때 네. 성폭행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질 개연성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 DNA 채취 못하게 하려고 예. 지 DNA가 묻어 있을 만한 물건들은 전부 다 챙겨서 미리 준비했던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요. 이야 참 이렇게 꼼꼼하게. 이건 뭐 거의 뭐 예. 그렇게 가방에 넣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피해자가 자기 나가면 바로 신고할까봐 네. 휴대폰 뺏어갖고 가지고 갑니다. 신고도 늦게 해서 자기 도망갈 시간 벌리려고. 이 정도면 엄청나게 꼼꼼한 범인이잖아요. 아니 뭐 이거는 뭐 범죄 전문가니까 경찰이 범죄 전문가잖아요. 완전 전문가죠. 완전. 네. 자, 당연히 피해자가 뒤늦게 이제 신고해서 네.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네.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 다 씻겼지. 가져갔는데 다 뭐. 가져갔지. 네. 그래서 피해자 집 주변의 CCTV를 네네. 이제 확인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인근에 있는 도로 CCTV 예.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확보해서 정밀 분석 들어간 거지. 네. 근데 안 사람이 왔다 갔으면 분명히 나가는 것도 있을 테니까. 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서울에는 며칠째 장마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날이 안 좋았어요.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도로에 설치돼 있던 CCTV가 고장난 게 더 많았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인상착의라든지 이 그놈의 동선 파악하는데 경찰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CCTV가 정상 작동됐더라도 엄청 꽁꽁 다 얘기라고요. 싸매고 사전에 이런 거 다 보고 나서 그러면? 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11년도니까 뭐 저도 그때 현직일 때니까 뭐 이렇게 성능이, 생생한데 예. 이즈음에 도로라든지 CCTV 설치된 거는 화소수가 그렇죠. 성능이 별로죠. 너무 화소수가 낮아가지고 사실 영상이 나와도요 식별이 안 되는. 식별을 못했어요. 그래 국가수 같은데 보내가지고 선명화 작업을 했거든요. 우리가 동영상 선명화 작업. 화질 근데 개선. 그것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쵸. 안 됐어요. 그 셀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그게 잘 안 됐어요. 음. 아마 나왔어도 사실은
또 비 오는 날은 물기 때문에 뿌옇게, 더더군다나 안 보이고. 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경찰은 실패했어.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 작정을 하고 그냥 이렇게 하니. 증거 싹 가져갔지.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채모 하나 안 떨어졌지. 다 찍어서 가져갔어요. 아이고 참. 지 채모 떨어진 거. 성폭행 하게 되면 아무리 건장한 남성도 채모 몇 개씩은 떨어져요. 그렇죠. 이제 DNA 정보가. 예, 그런데 그거마저도 다 챙겨서 가지고 왔고, 뭐 지문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아예 안 됐고요. 저 이제 거기서 그럼 경찰이 달라붙을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찌됐건 성폭행이 이루어졌다면 외부에 있는 거는 깨끗이 씻어서 네. 사라질 수 있지만, 네네네. 이제 질내에 그렇죠. 그놈이 성폭행을 했다면 그래도 거기는 씻어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아주 있으니까. 미세한 잔량이라도 그놈의 체액이 정액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네. 그게 남아 있을 가능성이 딱 그거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워낙이 깨끗이 씻겼대요. 그 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그냥 거의 씻기는 정도도 넘어서서 아주 그냥 나올 다 수가 없애려고. 없게 그 정도로 강요를 했다는 거야. 그 여성이 그게 더 수치스러웠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봤으면서도 그래도 경찰이 비빌 곳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여튼 미량이라도 나오면 가능하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 여성의 몸 내에서 네네. 최첨단 나름대로 과학 그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DNA 채취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성공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예, 다행히 예. 피해자의 몸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네. 가해자의 DNA를 채취를 합니다. 어우, 다행이다. 이거 진짜 이건 뭐 예. 만세 부른 거지. 예. 자 이제 DNA 유전자 은행에다가 지금 2010년도에 DNA 유전자 은행 만들어놨잖아. 네. 자 거기다가 보내 이제 얼른. 바로. 예. 이거 채취된 거를. 같은 사람 있는지. 거기에 만약에 등록돼 있는 놈이라면 그놈은 범인이니까 그건 바로 따오면 돼.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신나서 이제 그 DNA 유전자 은행에다가 그 비교를 했어요. 보냈어요. 예. 안 나왔어요. 범죄자가 그러면 아니구나. 적어도 예전에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감됐거나 경찰이 그 DNA를 2010년부터 채취했던 6개 범죄자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예. 경찰이 답답해졌죠. 참 기대를 걸었는데. 답답해졌죠. 자, 일치하는 유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이 범행을 저지른 새끼는 꾼은 아닌 거야. 꾼은. 그러게 말이에요. 꾼이라면 구속됐었으면 남아있겠죠. 남아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더 답답해요. 근데 교수님 근데 처음에 꾼 아닌 놈이 너무 잘하잖아. 그렇죠. 너무 범죄를. 맞아요. 처음에 이거 보낼 때는 기대를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당연히 정도 수법으로 했으면 전력이 완전 분명히 전과자지.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안 나오니까. 예. 그래서 이 사건은요. 예. 하다 영구 미제 사건으로 정리가 돼 버렸어요. 아이고 참. 다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나오겠지 기대하죠. DNA가 있으니까. 예, DNA가 있으니까. 하여튼 거기에다가 또 법상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 성폭행 관련돼서는 또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네. 그 룰도 만들어줬고 법도.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이제 조만간 딴짓만 해서 걸려라 이 새끼야 네. 이제 그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구미제로 정리를 한 것보다도 기다리는 거지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언젠가 잡히면 나오겠지 네. 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가도 세월이 가도 없어요. 안 일치하는 놈은 안 나왔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2024년으로 훌쩍 넘어갔습니다. 예. 13년이 지났어요. 그렇네요. 이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에요. 예. 2024년 5월 13일 날 네. 아침 6시경에 네. 새벽 6시경에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노래방 네. 노래방에서 주인이 신고했어요. 네. 아유 우리 집에 그 어떤 놈이 들어와 가지고 저 노래방 그냥 따고 들어와 가지고 와가지고? 물색하고 한참 있다 갔어요. 이거 주거 침입 절도 사건이에요. 그렇죠. 누가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활발한 그러니까. 거죠 이게. 네. 참 희한하다.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그 노래방 인근에 있는 네. CCTV에 찍혀 있어요. 들어가고 나가고 네, 하는데. 네. 노래방 주인이 한 새벽 4시경에 퇴근했대요.
새벽 네네. 4시경에 퇴근을 했다가 이제 네. 저녁에 들어와갖고 자지러진 거지 이제. 어머. 노래방 영업하려고 딱 갔는데 출입문이 딱 오픈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자기는 꼼꼼하게 잠그고 갔거든. 그렇겠죠. 이건 누가 침입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다만 없어진 물건은 없어요. 뭐야? 그리고 뭘 막 뒤적거리고 한 물세컨도 별로 없어요. 네, 네.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청소 같은 거를 깔끔하게 한번 하고 해놓고 갔을 거 아니야. 가는데. 그래서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 다 보고 가는데 그게 좀 어지럽혀 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긴 한 그래서 건데. 분명히 사람이 들어오긴 들어온 거야. 예, 예, 그 예. 주인 입장에서는 없어진 거 없어도 찝찝하죠. 무섭죠. 이거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또 올 오면 텐데. 어떡해요. 예. 그래서 불안해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신고했대. 없어진 건 없으니까. 이거 예. 죄송하다고 아주 이 노래방 업주가 전전긍긍하면서 전화를 했더니 이거 저 신고해 줘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당연히 나가야죠. 그럼요. 그때 이제 과학수사팀도 같이 나가고 현장에서 DNA를 채취합니다. 네. 그 DNA는 뭐 침 뱉은 거라든지 뭐 음료 그 새끼가 먹었으면 음료 처먹고 이제 그 묻은 거 묻은 뭐 거. 등등으로 해서 담배 한 대 폈으니까 또 담배 예, 뭐 예. 국과수에 분석 의뢰를 해요. 네. 근데 아마 이 자식이 예. 훔쳐간 것도 없고 단지 들어가서 잠시 쉬다 나갔기 때문에 신고 안 할 거라. 신고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좀 뒤처리를 안 하고. 뒤처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국과수에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주거 침입 정도의 도둑놈이야 뭐 와봐야 큰 사건도 아니니까 예, 경찰도 아마 영혼 없이 했을 거예요. 뭐 보냈어요 국과수에. 예, 예, 그래도 예. 그 DNA가 채취됐으니까 보내야지. 예. 그래서 분석을 했어요. 회신이 왔습니다. 네. 자, 노래방 침입 범인 나온 거예요. 네. 특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특정된 거. 그 노래방 범인 잡았다고 경찰이 만세 부르진 않아요. 그랬겠죠. 근데 만세 불렀어요 여기서는. 그 DNA 그 분석한 결과 네. 13년 전 아까 앞 사건 제가 설명드렸죠. 예. 그 사건 강남 성폭행 미제 사건. 예. 그 사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강남 성폭행 미제 사건이에요. 네, 네. 강남서 입장에서는 아주 거지 같은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건의 범인 DNA하고 일치한다는 통보가 온 겁니다. 이럴 때 그냥 만세 부르실 것 같아요. 정말이죠. 이거 뭐 노래방 사건은 저 뒷전이지. 아이고, 잡았잖아요, 이제. 예, 이거 강남 강간 사건 그 범인을 잡은 거예요. 이거. 11년 만에. 13년 만에. 13년 만에. 예. 그러니까 바로 은평서 관내에서 났잖아요. 노래방 사건이 예, 났으니까 은평 형사들이 식바람 나버리죠. 남의 관날에서 발잡고 한거 상관없으니까 잡아줘. 대한민국 예, 예. 경찰은 국립경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13년 전에 강남에서 일어났던 미제 사건, 성폭행 사건의 이거 찬스, 됐다. 해결 찬스가 온 거야. 이거 그래서 이제 이 새끼를 잡기 위해서 네네. CCTV를 이제 그 노래방 그 CCTV 그때부터 이제 더 아마 꼼꼼히 봤을 거야. 그랬겠죠. 그걸 따라가는 거지. 이제. 연장하면서 걔가 동선을?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간 거지. 그 동선 따라가기를 했어요. 예. 아마 내가 생각할 때 노래방 잠깐 들어왔다 나간 거라 그거 하려고 생각도 안 했을 거야. 처음에는 예, 예. DNA나 채취하고 끝냈을 거야. 예, 예. 근데 이 성폭행 사건 범인이라고 나오니까 야야야 나가서 정밀 다시 따라가. CCTV 막 따라가면서 이제 그놈 동선 그 따라가. 이제 반드시 잡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범인을 이제 사건 발생 3개월이 경과해서 이 올해도 노래방 걸리긴 했어요. 사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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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해서 범인을 검거했어요. 아이고 참. 그런데 예. 검거하고 나서 그 형사들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뒤로 나자빠질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직 경찰이에요, 현직 경찰. 귀여워. 아이고 참. 이 새끼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의 예. 45살 먹은 경위계급장 들고 있다. 아이고요. 참. 그 잡으러 간 형사보다 계급이 높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경위부터 무궁화 하나부터 사법경찰관이에요. 경위 이하 순경 경장 경사는 사법경찰관리라고 불러요. 예. 사법경찰관 경위는 사법경찰관이고 사법경찰관 리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면 이제 요즘에는 그런 말 안 써요. 순경 경장 경사를 비간부라고 그러고 경위 이상부터는 그렇다는 간부라고 간부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말 안 씁니다. 요즘에는 예. 그냥 사법경찰관 리, 예. 사법경찰관 이렇게 불러요. 이 사법경찰관의 그 경찰 리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내 도장을 찍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위계급장 달고 있으니까 이놈은 간부인 거예요. 이를테면 그렇죠. 이제 옛날로 식으로 따지면. 옛날로 치면 깜짝 놀란 거지. 이놈이 범인인 거 이놈이 세상에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기가 막힌 거지. 형사들이 아마
눈앞이 캄캄하지. 검거하고도 아주 기분 더럽죠 진짜. 이게 그리고 이거 언론에다 얘기해야 돼 이거 잡았다고? 그거 어떻게 해야 위에 돼? 상부 눈치 보기 바빠 이거. 아유, 야야 이거 함구해. 보도 안 나가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조직의 내부 치부니까. 수치니까. 응.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해서 숨겨지는 세상이 아니라 아예 먼저 해 선제적으로. 그러게 맞아요. 기자들한테 그러고 예, 예. 이제 억측만 좀 제어해 달라고 라고. 얘기를 하죠. 응. 자 경위의 경위 45살 먹은 경위 서울청 기동단 소속에 참. 얘는 2006년도에 순경으로 임용됐어요. 네. 근데 이게 걱정해 이게 지금 내가 방송하면서도 왜요? 내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애들 가르쳤거든. 아, 혹시 경찰학교에서 내 제자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게. 내 강의를 혹시 들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근데 교수님. 아, 그래서 이게 가슴이 콩당거리더라고 이거 찾으면서. 야, 진짜. 그럼 내가 도둑놈을 기른 거잖아. 그 강간범을. 강간범을. 하여튼 2006년도에 순경으로 임용됐고요. 네. 13년 전에는 이놈이 또 101단. 아, 100%보다 1%더 완벽하게 하라는 101단. 101단. 청와대 예, 예. 경호 예. 경찰. 그 강남 미제 사건 할 때는 101단 그렇죠. 소속이었다는 거잖아요. 참. 13년 전에 101단 소속이었던 거예요. 청와대 그만. 대통령 경호하는 그 101단 그 설명 제가 해드렸잖아요. 101단. 예. 그 대통령을 100%이 경호를 넘어서서 1%도 오버해서 더 경호를 잘하라 그래서 101단이에요. 그러게. 거기 경찰관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저 대통령 경호하는 경찰관 놈이 그 강간하는 강남에 늦은 시간에 들어가고 여성을 그런 식으로 강간하고 도망갔던 겁니다. 기가 막히네요. 기가 진짜. 막힌 일이죠 이거. 엄청난 충격. 이때 난리였었어요 이거. 맞아요. 경찰 작년에. 내부에서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이거. 그래 이런 사고가 나면 또 기강 잡는다고 아니 괜히. 일 열심히 하는 놈들을 쥐잡부터 잡으러 돌아다녀요 또 감찰이 그때부터. 그러니까 경찰이 이상했다니까. 내가 그 제일 열받더라고 현직에 있을 때. 사고 친 새끼 하나 나오면 그때부터 감찰이 막 총동원이 돼갖고 생으로 열심히 일하는 놈들 막 뒤지고 댕기고 말이야. 일 못하게 하고. 그 내가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잘못된 새끼 잡아가지고 그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멀쩡하게 일하는 놈들 뭐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특별감찰관 구성해서 막 와서 막 감사하고 뒤지고 난리치고 버거지를 죽이고. 사전에 그런 교육을 해야지. 그러니까 사고 친 새끼 하나 있으면 전체가 다 피해를 받아. 맞아요. 그래서 이 새끼는 일단 입건하면서 바로 직위해제 버리고. 해야죠. 이거는. 직위해제하고 바로 예, 구속해 버렸죠. 예. 당연히 구속감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 새끼 수법을 보니까 한두 번 아닌 것 이거는 같아요. 한두 건이 아닌 걸 보여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너무 전문적이라. 예. 그래서 이제 여죄 수사도 합니다. 여죄 수사. 네네. 여타 범죄에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였거든요. 네네. 경찰만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겠죠. 그렇겠죠. 사건 이제 그 넘겨받은 검찰에서도 이 새끼는 여죄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 그래서 경검 다 같이 이 새끼 여죄 수사를 막 한참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건 더 이상 드러나지 않았어요. 다른 않았어요? 범죄는.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네. 여성을 따라가 가지고 성범죄한 사건은 이게 처음일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주거 더 있었을 침입해가지고 가능성이 있어요. 쉽잖아요. 피해자가 신고를 안 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이 새끼 나름대로 그런 대상 선택했을 개연성도 높고요. 저는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에요. 몰라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사를 여죄 수사를. 예. 근데 저는 그 한 건으로 얘가 종료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더 있을 이전에, 가능성이 높아요. 이전에도 더 있을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강남 사건 그 이전에도 이전에. 있을 수 있고 예. 그 사건 이후에도 그래도.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이게 너무 대담한 수법이어가지고 예. 아무리 뭐 경찰관이 이런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범죄적인 어떤 지식이나 처리 방법이나 이런 걸 아는 것과 내가 범죄를 그 딱 행할 때의 그 어떤 뭐 심정이라든지 대담성이라든지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나는 이거는 너무 뭐 여죄 수사를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도 사실은 조지해야 되거든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이 새끼 더 있을 개연성이 높아요. 이거 단 한 번이 아닐 수 이 있어요. 새끼 한 번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다른 범죄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 심지어는 이제 휴대폰까지 압수해가지고 분석도 했어요 경찰이. 네. 예, 치밀하게. 근데 뭐 그럼 뭐 옛날 이- 거는 그거 뭐 혹시 그러면 그게 뭐 또 아피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네. 에이피스 아피스 가지고 네. 지문 현장 지문 뭐 이런 거하고 대조도 많이 하고 네. 했는데 하여튼
더 이상 다른 범죄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제 그런 거고 아마 뭐 경찰 입장에서는 아유 다행이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게요. 더 드러나지 않았고요. 근데 저는 더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자, 얘는 성폭력 특별법 주거 침입 강간이죠. 이거 큰 죄예요. 5년 이상의 예. 죄입니다. 5년 예. 이상 그 형량이. 거기다가 이제 노래방 들어가 건조물 침입죄. 네네네. 건조물 침입죄 해가지고 검찰이 한테 뭐라 그러냐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현직 경찰관 신분을 망각하고 네. 반복적으로 중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 맞는 얘기예요. 맞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형을 구형을 했는데 검찰이 네.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형량 확인을 못했어요. 진짜 백방으로 내가 노력했는데 네. 또 해당 그 서울청 기동대에도 내가 연락해보고 했는데 네. 못했는데 적어도 얘는 5년에서 7년 이상이겠죠? 이상은 받았을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됐고 파면됐고 그건 명확하고요. 이게 또 그냥 딱 봐도 그냥 심정적으로도 가중 처벌의 그러면 그런 사안이잖아요. 괘씸죄까지도 들어간 거고요. 뭐 형사들이 조사 받으면서 욕도 많이 했을 겁니다. 너 같은 새끼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밤잠 못 자고 돌아다니겨도 좋은 소리 못 듣는다고. 그러게 말이에요. 아마 그런 얘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얘는 결국은 이제 아마 그 파면과 동시에 네. 재심작은 한 6, 7년 받았을 거로 보여요. 한 7년 정도 그렇게 받았을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하다 못 찾았네요. 이 사건의 수사 경과를 좀 보면요. 네. 2024년 5월 13일 날 은평 경찰서에 이제 그 신고된 거예요. 네. 노래방 그 침입. 네. 그리고 2024년 6월 25일 날 국가수에서 DNA가 일치한다는 통보가 왔고요. 네. 2024년 8월 27일 날 은평에서 잡았어요. 한 3개월 만에 그 이제 그 사건 발생하고 저 나서. 찾아내가 네, 잡았어요. 네. 그때까지도 이 새끼가 DNA가 네.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경찰이니까 DNA 등록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범죄 안 저지르니까.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DNA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있구나. 그 동선을 따라가면서 얘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은평서가 3개월 걸린 거지.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엄청 고생한 거죠. 예, 강남서는 저 고장 난 게 많았고 CCTV가 비가 많이 확인이 안 와가지고 동선 추적이 안 된 됐고, 거고요. 예. 은평서 거는 비 오는 게 아니고 나가는 게 비교적 선명하게 잡혔던 거고. 예, 예. 그러니까 이동 경로를 따라가기가 좋았고. 예. 그래서 석 달을 그럼 내가 생각할 때 석 달 동안 수사를 해서 동선 파악으로 이놈을 얘가 사는 집을 알아내가지고 다른 순간 경찰인 거 알았잖아요. 예, 예. 그걸로 봐서는 예. 3개월 동안 아마 내가 생각할 때 CCTV 여기에서 따가지고 여기에서 또 넘어가서 저쪽. 따고 수도 없이 봤을 겁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 노래방을 기점으로 해서 걔네 집에 이르기까지의 맞지. 그 거리 내에 있는 CCTV 다 깠을 거예요. 얼마나 석달 많았겠어요. 예, 석 달 동안. 이제 어떤 경우는 그 CCTV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CCTV를 저 현장에서 발견돼갖고 딱 따라가는데 요 골목으로 나간까지 나왔어. 야, 이제 골목으로 나갔어. 그러면 야 골목 주변에 있는 CCTV 다 까. 예. 그럼 그 비치는 거 하나 있어. 거기서 또 뭐 저쪽 도로 쪽으로 갔어. 그럼 그쪽으로 또 쫓아가요. 예. 그럼 도로에 있는 CCTV를 또 다 까야 돼요. 예. 근데 어떤 경우는 거기까지 가는데 거기서 끊겨버려. 거기 CCTV가 없어. 아유, 그럼 어떻게? 자, 그러면 예상 지역을 얘가 이쪽으로 갔으니까 동서남북으로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야, 니네 팀은 동쪽에 가서 싹가. 니네는 서, 남, 북을 나눠야 돼 또 이제. 그래서 쫙 가다 보면 서쪽에서 연락이 와. 그러면 이제 서쪽으로 가 전부 또. 서쪽에서 또 거기서 또 그 앞에 있는 거 까고 이렇게 연장하다 보면요. 이를테면 저 강북구 무슨 미아동에서 네. 서울 강남까지를 따라가면서 까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봐야 되겠냐고요. 내가 볼 때 수천 개를 봤을 겁니다. 수천 개. 예. 그러면서 이어가요. 그렇게 해서 잡아놨더니 경찰이 그러고 나서 너 꼼짝 마. 이제 이름도 모르잖아. 그렇죠. 아직은. 그놈 집인 거고 그냥 집 치고 들어갔겠지. 네. 그래서 너 일어나. 그 인상착이 똑같으니까 너 이 새끼 체포한다고 너 신분 얘기하는데 경찰이야. 참, 뒤집어지는 일이지. 그러게요. 아유. 그래서 2024년 8월 27일 날 은평 경찰서에서 구속 송치를 했고요. 구속 송치하고 난 이후에도 여직했는데 상당 시간이 걸렸어요. 찾느라고. 여제 찾느라고. 예. 근데 못 찾았고요. 2024년 9월 12일 날 서울 서부지검에서 구속 기소가 돼가지고 검찰이 네. 그렇게 했던 거예요. 2010년 7월 달에 이 DNA법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수용자라든지 네. 그다음에 구속된 그 피의자 범죄 현장에서 DNA가 또 발견된 거 이런 거를 채취해서 DNA 유전자에 차곡차곡 쌓아놨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딱 드러났으면 그냥 볼 것도 없이 바로죠. 잡는데 네. 이놈이 경찰관이니까 아니었던 거죠. 없었죠. 예. 근데 이제 얘가 내가 볼 때는 수사 파트에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원래 수사 업무 하시면 예, 하시죠? 저도 DNA 유전자에 내 DNA 가 있어요. 네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수사 형사들은 전부 다 DNA를 채취해서 유전자 은행에 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건 현장에 제일 먼저 나가는 게 형사들이잖아요. 네. 형사들이 나가고 본의 아니게 내 DNA를 유리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뭐 머리카락이 떨어졌다든지. 그러면 또 갑자기 용의자가 될 수 있잖아. 예, 예. 그러니까 아예 미리 야 수사 형사들은 DNA 은행에다가 그냥 다 등록을 넣어놓자. 해놓자. 예. 그래서 저도 등록하고 다 형사들 해놨어요. 근데 예, 예. 요 놈이 없다는 2011년이면 그걸 할 때거든요. 네네. 그런데 얘가 없었다는 얘기는 수사 파트 형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기동대 같은데 근무하고 101단이었잖아 그때. 네네네. 101단이었었으니까 101단 경찰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안 했던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근데 아마 은평서에서 계속 쫓아가갖고 이 새끼 발견해서 신분 밝히지 못했으면 여전히 얘는 DNA가 없으니까. 범죄는 안 저지를 거 아니요. 그렇겠죠. 그러면 여전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아마 전 경찰관 지구대 파수소까지도 하는 것 같더라고 경찰관들은. 네네. 근데 또 그것도 강요는 안 해요. 그렇죠. 그건 강요할 법상 근거는 없으니까. 예, 강제 채취 규정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뭐 형사들한테 야 현장 나가면 이런 것 때문에 해야 돼 하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뭐 돼요 하고 덤비면 그 새끼 좀 이상한 놈이지. 그러잖아. 왜 못하지? 찜찜해지지. 그러니까 다 하죠. 그러겠죠. 예. 근데 결국은 걸릴 놈이에요 이놈도. 아휴. 이제 그런 거. 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5년 이상일 거고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경찰의 수사 지식을 악용해서 악용한 거죠. 네, 이 범행을 한 아주 악질 범죄자인 겁니다. 경찰에 수치고 경찰의 위신을 그냥 땅바닥에 내팽개친.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내가 속한 조직에 어떤 위상을 돋보이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러니까요. 이게 땅바닥으로 처박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나쁜 놈의 새끼가 2006년도라 그러니까 가슴이 콩닥콩닥해요. 이렇게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치밀하게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네. 드러나지 않게 했다? 이거는 분명히 내가 볼 때 이 새끼 추가 범행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나 여성들이 성범죄를 당하고 나면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네, 그런 네.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신고를 안 했었으면 여자를 찾을 수도 없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경찰이 여죄 수사한다고 그렇죠. 해도 뭐 그렇다고 동네 다니면서 성폭행 당하고 신고 안 하신 여성분 있으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 자식은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건 습관성 범죄고요. 못 버려요 그 버릇. 이게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게 너무 대담성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이 새끼 여죄 수사를 요놈 했다면 나는 되도록 비 오는 날 요놈의 그날이었으니까. 휴대폰에 뜨는 동네 네네네. 요놈 휴대폰을 추적을 하면 기지국. 그 즈음에 걔가 있었던 기지국 위치 파악을 하면 걔가 있었던 그 동선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 동네를 가서 그것도 비 오는 날 될 수 있으면 나라면 예. 확률이 더 높아요. 비 오는 날. 그런 날을 골라서 그 인근 동네에 가가지고 아름아름 탐문사를 했었으면 이 새끼 여자가 더 있을 수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놈 내가 볼 때는 처음은 아닌 걸로 보여져요. 절대 이게 처음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단 한 건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딱 그 타겟팅을 해갖고 이렇게 집에 주거침입 강간을 하기가 그리고 그렇게 치밀하게 증거 인멸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놈은 하여튼 뭐 저 경찰로서 하여튼 개망신 당한 거고 경찰 조직을 그냥 반쯤 죽여놓고 그러게요. 이때 엄청나게 시끄러웠거든요 이거. 아이고 참. 개망신인데 2006년도 배명이라 아주 기분이 더럽게 안 좋더라고요. 근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가르쳤거든요. 예. 학생들을. 예. 그래서 혹시 내 수업을 들은 게 아닌가. 뭐 내가 얼마나 꼼꼼하게 그 범죄자들이 그 증거인멸하는 방법을 가르쳤겠어요. 그렇죠. 학생들한테. 그러셨어요. 열심히 가르쳤더니 이런 나쁜 놈 새끼 가서 쓴 게 아닌가 써먹었다고.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참 갑갑한 그런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유 참 그러게요. 이 사건은 사실은 뭐 안 해도 그만. 아마 근데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 또 그 교수님 현직들이 얘기할 거예요. 아이고 그거 지금 굳이 한참 지나가고 잠자고 있는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갖고 와서 경찰이 마치 무슨 강간범의 어떤 전형인 양 또 지금 선배라는 사람이 경찰관 성폭행범 검거 사건 또 이번 주에 시끄럽게. 방송했다.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은 그래도 할 건 해야 돼요. 뼈 아프게 듣고 예. 예. 개선하면 되니까. 아, 그리고 그 저 초심을 잃은 이런 쓰레기의 이야기인 거지. 맞아요. 절대 모든 나머지는 경찰이 아니니까. 우리 후배들 죽으라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죽기 살기로. 난 그건 뭐 항상 그렇게 생각해. 난 길거리 가다가 솔직히 예. 순찰차에서 탁 이렇게 후배들 탁 내려가고 걸어가는 거 보면 그냥 보는 순간 행복해져요. 자랑스럽고. 몰라요. 남들은 뭐 이제 민간인들은 그 보면 피하기 죄도 안 졌는데 피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밥 먹은 사람의 동료 의식을 느끼는지 몰라도 나는 걔들 보면 일부러 이렇게 다가가요. 근데 내가 보면 어떻게 보면 내 입장에서 자식 같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예. 너무 잘생기고 귀엽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늠름해 보이고.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내가 가끔씩 이제 뭐 헛소리 한 번씩 하죠. 경찰이 인물 보고 뽑나 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긍지 갖고 하는데 이놈은 초심을 잃은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뭐예요? 이게 열심히 하시는 경찰분들 다. 그 엊그제도 이제 기회가 있어서 충주 쪽 그쪽으로 가면서 예. 국립중앙경찰학교 이렇게 가는데 국립중앙경찰학교 정문에서 딱 보면 뒷방 큰 글자 써 있어요. 젊은 경찰관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하는 게 딱 써 있어요. 그래서 경찰 시험에 합격하고 경찰학교에 입교해서 교육받으러 가는 순간 네. 정문 앞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그거예요. 그 젊은 경찰관 그 조국이 그렇게 믿는데 이런 짓 하면 되겠어요? 그러게 근데 말이에요. 이제 할 말은 있어요. 조국은 젊은 경찰관을 그렇게 믿으면서 조국이 젊은 경찰관들한테 해주는 해주는 건 게 없어. 그렇게 흡족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내가 맨날 뭐 애들한테 강의할 때 그 첫 시간에 그 얘기인데 니네들 젊은 경찰관은 조국을 믿노라 이걸 보고 들어오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쑥보다 코끝이 찡해졌었지 이렇게 다 그렇대. 그거 다 잊어버려. 그거 사기야. 내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라는 아주 험난한 길을 스스로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스스로가 선택해서 이제 내 이승에서의 내 삶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숭고한 삶을 살겠다고 자기 스스로 다짐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누가 시킨 거 시킨 아니잖아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그렇게 들어와 놓고 그 초심이 변해가지고 나가서 그 배운 지식을 범죄 잡으라고 악용. 가르친 지식을 악용해서 범죄 증거인멸을 하는 그 지식으로 쓰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범인은 이게 교수님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잃을 게 있거나 이러면 내 행동 통제하는데 그 영향을 다 미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자기 욕구를 억제하지 못할 그런 거예요. 만큼 그러니까 지금 성범죄자예요, 내가 볼 욕구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얘는 위험한 놈. 예, 이 성범죄 영역에서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한 놈이에요. 예. 이거 관리하면 제대로 해야 될 거예요. 그러게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이 새끼가 또 사고 쳤는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뭐 이제 한 7개월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됐으니까 재판이 뭐 3심까지 다 끝났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거 어떻게 해야지 몰라요. 속상하더라고 이 사건은. 교수님 근데 이런 사건 다루실 때마다 마음이 진짜 불편하실 것 같아요. 마음 한켠이 좀 무겁긴 한데 네.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했어요. 그래서 짧지만 오늘은 저 경찰관 성폭행범 네. 13년 만에 검거한 아유, 예. 그 사건. 아니 그 속이 시원하잖아요. 시원하죠. 어찌됐건. 예, 맞아요. 이 새끼가 뭐 신분이 경찰이고 아니고 떠나서 범인을 잡았으니까. 13년 전에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게 얼마나 또 수치스럽게까지 했냐고. 막 가서 다 벗겨놓고 씻으라고, 씻기면서 지시하면서. 그거 지켜보고 지시하면서 이게 더 굴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쁜 놈 사건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다뤄야 할 입장이에요. 일반인이라도 다뤄야 할 네. 입장인데 하다 보니까 신분이 또 경찰관이라 좀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냥 좀 짧지만 네. 중요 사건 축에 들어가죠. 네. 경찰관 성폭행범 미제 사건 해결. 13년 만에 해결했다 네. 하는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